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 워싱턴의 제임스 씨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4년 전 한국에 방문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임스 씨의 한국에 방문했던 경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철도 기관사로 30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철도는 120년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철도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철도 기관사로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근무로 지치기도 하고 휴식기를 가질 겸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주일로 아시아 방문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유명한 나라는 일본과 중국이었지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준비하는데 아들 녀석이 아시아에 들리는데 한국을 들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딸도 같이 합세를 했지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 전쟁 정도만 기억하고 시설도 낙후된 곳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마저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제가 한국을 기억하는 이유는 저의 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으니까요. 한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한국은 더 발전해야 하는 나라이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을 겪고 힘들어 하셨던 나라였다 보니 굳이 찾아가서 아버지의 기억들을 같이 느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에는 없었지만 자녀들이 원하다 보니 한국 일정을 같이 넣기로 했습니다. 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문제없이 일정을 다 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첫 일정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오래된 역사와 풍경은 정말 볼만했어요.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숙연하게 만드는지 느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중국의 자연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생 문제였죠.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이 아까울 정도로 위생과 관리는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치안도 문제였지요. 가이드가 말하기를 절대 중국인이 말을 걸면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들 옆에 딱 붙어 있으라며 경고했어요. 소매치기도 많고 한눈 팔면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주변에 다가올 때면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꼭 타보고 싶었어요. 미국이 아닌 아시아의 도시철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중국의 지하철 역사는 이 30년 수준으로 비교적 최신에 완성되다 보니 철도 자체는 미국보다는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표를 구매하기 위해 자동 발권기에 섰더니 여권을 인식하지 못하여 외국인은 표를 구매할 수 없었고 창구가 있었지만 워낙에 사람들이 많아서 표를 구매하려면 기본으로 수십 분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마저도 영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거의 없어 표를 구매할 때마다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급하게 지은 탓에 한선로에 여러 철도가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잘못하면 원하는 열차를 못 탈 수가 있어요. 또한 환승 체계가 너무 불편했고 너무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해서 정말 불편했어요.
심지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매번 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행 중이라 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짐 검사를 할 때마다 너무 번거로웠어요. 두 번째 일정으로 한국에 들렀는데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공항부터 무척이나 깨끗했어요. 공항에 내려서 지하철을 바로 탔는데 처음부터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스크린 도어였죠. 한국 지하철은 시설이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은 듯 했어요. 스크린 도어로 인해 승객이 위험할 일도 없고 기관사들이 사람들이 뛰어들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기관사들의 큰 트라우마 중 하나가 철도가 역사에 도착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경험하는 일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랐던 부분은 시간이 매우 잘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거의 오차가 없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최신 시설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어요.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이용하면 환승이 편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용을 했는데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아무 지하철이나 아무 버스를 타도 무조건 환승이 된다는 거였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도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아마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가 민영화된 대중교통이어서 불가한 것 같고 한국은 철도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버스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은 일본 일정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문화 수준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발전된 곳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한국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을 기대했었나 봐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스크린도어도 없었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환승도 운영사에 따라 불가했기 때문에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와 전철의 환승은 물론이고 지하철과 지하철의 환승도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본도 잘 되어 있고 대부분 지하철로 못 가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는 좋았고 관리도 잘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서민의 편리를 위한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과 버스 어느 것을 타든지 교통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고 스크린도어로 안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안과 위생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예전에 한국 전쟁을 겪었던 기억만 가지고 있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놀라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의지와 후대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겠지요. 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짧은 시간에 믿지 못할 정도의 발전을 일궈낸 한국인분들,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의 많은 분들의 노력에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유와 정의를 위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용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국은 항상 아버지의 기억이 같이 떠오르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아픔을 털어내듯이 놀라운 성장도 같이 이뤄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의 자유를 향한 의지,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그것은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의 자유를 향한 의지,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자유와 환경이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좋은 환경과 시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을 유지하고 또다시 후대에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워싱턴의 제임스 씨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